수학2의 답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정도는 기억이 나죠?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시작했고요. 적분으로 끝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학2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미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적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뭐 다른 얘기지 뭐.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이 아니고. 그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미분은 왜 하는 거였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였고, 적분 왜 하는 거였냐면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였고. 물론 이제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극한에서부터는 여기 미분까지는 쭉 연결이 되는 거니까 스토리를 이어가 보자면, 함수 극한 처음으로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처음으로 나오는 건 수렴이냐 발산이냐 인데, 이건 그냥 국어잖아요. 그죠? 수렴은 뭐다? 모이는 거. 모여드는 게 수렴이니까 보통 우리 함수 극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 기호. 어떤 느낌이냐면 추세를 보는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야 라는 말은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져, 이런 소리잖아요. x가 a는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로 주시면 될 지점이고,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닿아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x가 a에 가까워지는 동안 fx가 어디에 가까워져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을 떠올려 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대. 그림 3개 한꺼번에 그릴까요?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A, 여기 B, C, A, B, C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뭐였냐 하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누구에 가까워져 가니? 그러니까 a 되기 직전까지만 쳐다보면 요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야 만약에 x가 a가 되면 y가 뭐 될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거지. 뭐 b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b 될 것 같이 보이잖아. 실제로는 c지만 우린 x에다 a를 넣을 건 아니기 때문에 x가 a 되기 직전까지만 보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쳐다보니까 b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지 뭐. 마찬가지예요. a 되기 직전까지만 보는 거니까 요런 추세대로라면 x가 a가 됐을 때 fx는 b가 될 것 같아. 그래서 b를 향해서 가는구나. 목적지가 b구나.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하고 얘는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것도 x에 가까워지는 건데 이것도 x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fx는 b가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b다 이렇게 얘기하죠. 책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좌극한, 우극한 둘이 같은 b니까 극한값이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가까워지면 b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가까워져도 b가 될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좌극한도 b, 우극한도 b, 그래서 극한값은 b. 근데 얘는 이렇게 쳐다보냐, 이렇게 쳐다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b에 가까워지는지 c에 가까워지는지. 그래서 그냥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수렴하지 않는다. 너무 기니까 줄여서 발산 이런다고요. 그죠? 참고로 발산 그러면 막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근데 그냥 수학에서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겁니다. 그죠? 발산의 형태로는 뭐 이런 것처럼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큰 값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무한대로 가는 바람에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 있죠. 이런 걸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녀석도 발산의 한 예예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한테 정확히 뭐 물어보면서 야 이거랑 똑같은 패턴의 발산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발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수렴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발산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실제로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다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그림을 가지고 지금 제가 극한 이야기 했는데 연속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연속이라는 건 뭐 미리 얘기하면 연속이라는 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뭐야? 손 떼지 않고 그리는 거예요.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 손을 떼지 않고 내가 한꺼번에 그릴 수 있으면 손 떼지 않고 그림을 지나면서 고점을 지나갈 수 있으면 연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에서 연속인 거지.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칠판에서 손 안 떼고 그린다고. 근데 얘는 어때요? 오다가 칠판에서 잠깐 손을 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연속이라고 할 수 없지. 가다가 손 떼야 되잖아요. 연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죠? 그건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한 손, 뭐 손 안 떼고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야.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 극한값, 추세와 실제로 도착했을 때 값이 같더라. B에 갈 것처럼 하더니 도착해보니 C더라. 불연속이다 그 얘기죠. 얘는 아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극한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속인지 아닌 연속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죠. 이거 무조건 불연속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뭐 내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손으로 가려가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는 손으로 가리는 것보다 이거 익숙하죠? 화살표 붙는 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좌칸 우칸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살표만 보는 거야. 화살표만 본다고요. 화살표의 끝이 같은 y좌표를 생각하고 y좌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없다. 이런다고요. 그럼 실제로 극한 값을 찾는 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화살표의 끝을 읽으시면 되는데 이런 그림이라고 치면 얘가 y는 fx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찾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b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b라는 값은 누구랑 똑같으냐면 fa랑 같은 값이긴 해요. 그죠?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런 그림 보고 그래서 화살표의 끝이 어디야? 그러면 실제로 a를 대입해서 b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극한 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대입해보는 게 당연히 첫 번째 시도예요. 물론 원래는 x가 a는 아니거든. x에다 a를 넣을 건 아니고 x가 a에 가까워지면 fx가 누구한테 가까워지냐인데 그 목적지가 어쨌든 a가 도착한 지점이랑 같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을 갖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대입하는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 외의 경우는 뭐 책의 순서에 따르면 다음에 나오죠.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극한값 계산하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성질을 먼저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넣어두고 출발하면 좋으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야. a도 실수고 아니 a는 실수가 아니지. 알파는 실수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인 거야. 등호를 썼다는 건 원래 수학에서 등호라는 건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야 등호를 쓰는 거잖아. 근데 이 리미트가 붙은 상태에서 등호는 fx랑 알파랑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렴한다는 뜻이잖아. 리미트의 등호가 왔다는 건 fx가 알파랑 완전히 똑같은 값이야 라는 소리가 아니라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의 목적지가 알파야 이런 소리거든요. 수렴한다 이런 소리인데 이왕에 등호라는 기호를 갖다 썼으니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이렇게 생긴 영어 덩어리를 알파라는 실수인 것처럼 취급해도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냥 등호 썼으니까. 원래 이 등호의 의미는 수렴한다지만 이왕 이렇게 썼으니 이 영어 덩어리 전체는 알파라는 실수랑 똑같이 작동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라고 하면 얘네들이 더하는 거, 얘네들이 빼는 거, 얘네들이 곱하는 거, 얘네들이 나누는 거, 사치견산 다 할 수 있다. 이 영어 덩어리가 그냥 숫자니까.
실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거 써 있죠.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렇게 새로 생겨난 이 함수도 극한값 따로따로 찾아서 따로 아우파라퍼 찾아서 더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왜? 숫자니까 더하는 거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그죠? 전제 조건은 뭐다? 둘 다 수렴할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여야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할 수 있다. 당연히 파라프린가 이렇게 합시다. 빼는 것도 되고요. 곱하는 것도 되죠. 숫자니까. 나누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분모에 들어갈 숫자니까 0은 아니다. 이건 극한의 성질이라기보다 그냥 사칙연산의 기본적인 성질이잖아요. 그죠? 나누기 할 때 분모 0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함수 극한의 성질인데 막 참거짓 문제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연속에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 녀석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함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수렴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둘 다 수렴한다고 치면 나누기 연산을 할 때 분모가 0이 아닌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참거짓을 물어볼 때 나오는 함정이에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빠질 일이 별로 없고요.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두 개가 수렴하면 연산한 결과도 수렴해.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연산한 결과는 모른다. 모른다. 발산하는 거 두 개 짬뽕하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무한대분에 무한대 수렴할 수도 있잖아요. 발산하는 두 개 나누기 했는데 수렴할 수도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수렴하는 두 개를 연산한 결과는 수렴해. 나머지는 모른다. 모른다는 건 뭔 소리예요? 알아서 계산해 보세요. 자극한 따로 살펴보시고 우극한 따로 살펴보시고 둘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런 뜻이라고요. 됐죠? 무슨 얘기지? 이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쨌든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보는 거잖아. 근데 그게 되게 귀찮은 일이라고요. 그래서 수렴하는 것이 확실한 두 녀석은 그거 두 개 가지고 만든 새로운 녀석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빠르게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뭐 할 얘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해야지 했는데 까먹었어. 하다 보면 생각나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얘기가 극한 값 찾는 이야기인데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극한 값은 그래프가 혹시 그려져 있으면 찾으시면 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고 그래프를 그리기 귀찮거나 그래프를 그릴 수 없거나 한 경우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으면 된다. 근데 이 방법 전에 첫 번째로 시도할 건 뭐라고요? 그냥 대입하는 거라고요. 아니 뭐 x가 뭐 2로 갈 때 x 더하기 1 그거 얼마야? 3이지. 이걸 설명하고 자식할 거 없잖아요. 그래프 그림 이렇게 생겼고 여기 2일 때 여기 3이고 화살표 그림 이렇게 생겼대. 여기 안 간다 쳐도 어차피 3이라는 건 2 넣어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극한값을 찾는 첫 번째 시도는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인데 첫 번째 나온 게 0분의 0인 거지. 책에 보면 총 4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0분의 0,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0분의 0꼴이라는 건 대입했더니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 된다.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죠? 뭐 대표적인 녀석은 이건데 이거 비슷한 걸 해볼까요?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프 그리세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려보면 이걸 본격적으로 배우지는 않으니까 그래프 그리기 약간 애매하고요. 대입해봤더니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야. 근데 그건 대입했으니까 생겨나는 불상사예요. 간편하니까 대입하는 거지만 원래는 대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 편의상 대입한 거지. 근데 대입했더니 0이 됐다는 건 이런 얘기지. 분모가 거의 0,
분자도 거의 0. 거의 0분의 거의 0. 엄밀히 따지면 0분의 0이라는 건 딱 0분의 딱 0이 아니라 거의 0분의 거의 0인데 그럼 거의 0이 되도록 하는 이유는 누구냐 하면 x-2라는 인수와 x-2라는 인수 때문인 거잖아요. 얘네들은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는 이유도 x가 2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x-2가 0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0이지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약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 하면 요 녀석인 거고 그래서 다시 2를 대입해서 3이라는 극한값이 찾아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0분의 0을 찾는 방법 뭐다?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다. 풍산자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본 적 있나요? 0분의 0 요거 인수분해 약분 이렇게 생겼다고요. 0분의 0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0분의 0이 아니게 하면 되는 거니까 0이 되도록 하는 녀석 찾아서 없앤다고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건데 그 무한대라는 건 이제 사실은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수열의 극한에서 훨씬 많이 나오는 녀석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 유리함수야. 그리자면 그릴 수 있지. 뭐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건 1차니까 그런 거고 이건 못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 값을 찾는 건데 무한대라는 건 엄청 큰 거 분모도 엄청 커 분자도 엄청 커.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방법은 이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얼마다? 0이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해결하거든요.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만 커지면 0에 가까워져 그 소리예요. 물론 딱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0에 가까워져야 분자가 가만히 있고 분모만 커지니까 0에 가까워져 그 소리라고. 그럼 요 녀석을 계산할 때 이걸 쓰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분자와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제곱분의 1 2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로 식을 바꾸겠다는 거지. 똑같은 걸로 분자 분모 나눈 거니까 값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이 상태에서 계산해보면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1이라는 값에 수렴하는 거고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2라는 값에 수렴하는 거지. 분모도 수렴하고 분자도 수렴해 0이 아닌 값에.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1분의 2라는 값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2라는 값을 찾는다 인 거야. 근데 매번 이렇게 풀진 않죠. 뭘로 찾아?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한 다음 차수가 같으면 개수의 비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근데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개수의 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똑같은 말이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만 쳐다보겠다는 건 이 뒤에 거 안 보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쩔이잖아. 이거 어차피 0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 없다고 치면 그냥 뭐 약분 되네? 그래서 2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수가 제일 큰 녀석만 보면 된다고. 무한대로 갈 때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녀석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는 건데 뭐 차수가 아예 다른 녀석이면 당연히 차수 큰 놈 따라갈 거니까 고민할 게 아니고 차수가 둘이 똑같아. 그런데 둘이 빼는 거야.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x에서 x 빼는 거 이런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만약에 요게 x세제곱이었으면 요거 무한대고 요것도 무한대인데 요 녀석 차수가 조금 더 큰 거잖아요. 그럼 걔는 발산하겠죠. 얘가 그냥 루트 x만 들어있었으면 얘가 차수가 더 큰 거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혹은 이 앞에 숫자 2 이런 게 붙어 있어. 차수가 똑같은데 얘가 개수가 더 커. 그럼 당연히 얘가 이기는 거잖아.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그런데 최고창의 차수도 똑같아. 최고창의 개수도 똑같아. 비슷하게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뺐을 때 뭔가 결론이 날 거라고. 숫자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나게 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대부분 이런 무리식이고요. 그래서 이거 유리화 과정을 거치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찾는 경우밖에 안 남더라 그런 이야기야. 빨리 찾아보면 이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분자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 거. 그죠? 그래서 분모 1차 더하기 1차. 1차 분자 1차. 개수의 b는 1 더하기 1 분의 1. 뭐 혹은 쩌리 x 더하기 x분의 x. 2x분의 x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막 요 개수들을 가지고 바로바로 뭐 이렇게 외워서 풀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꼴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유리화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게 누구였냐면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할까요? 너무 티나나? 너무 티나는데?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죠? x가 1로 가기 때문에 이거 0분의 1이야. 무한대인 거고요.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얘 0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쓰자면 무한대 곱하기 0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무한대가 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0분의 1이어서 무한대인 거잖아. 그럼 얘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쓰면 이거 0분의 0 꼴이에요. 0분의 1 곱하기 0 꼴이니까 0분의 0 꼴이라고. 0분의 0 꼴이라고 뭐 하라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라고.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면 된다고요. 더 이상 0분의 0이 아니게. 분모가 0인 건 보이고요. 분자 대입해보면 0이 되는데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지금은 안 보이지.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통분밖에 없잖아요. 통분해보면 뭐 되는 거야? 3x 더하기 2분의 3 빼기 x 빼기 2야.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1 마이너스 x가. 그죠? 약분 될 거라고.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하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유형이 4가지라고 나오지만 이 4가지 중에 뒤에 있는 2개는 변형하면 앞에 있는 2개가 되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리기 불편하거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녀석의 극한값도 찾을 수 있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6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마지막 10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제목은 달려 있는데 fx가 누구인지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유리식의 형태를 띈 어떤 함수 f가 있고 어떤 함수가 있고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대. 얘가 알파에 수렴하는데 얘가 0에 수렴하더래. 분모가. 결론이 뭐다?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돼. 라는 소리인 거죠. 뭐 0분의 0에서부터 나왔다고 파생됐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사실은 극한의 성질에서 파생된 거예요. gx분의 fx라는 녀석이 수렴했고 gx라는 녀석도 수렴했고 얘랑 둘이 곱하면 얘 되는 거잖아요. 알파랑 0이랑 곱하면 극한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0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야? 분모 혼자 0이면 안 되잖아. 약분해서 뭔가 나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니 뭐 이렇게 생긴 덩어리도 수렴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수렴했고 둘이 곱하니까 얘 되네. 곱해서 0이다.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됐죠?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있다?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알파에 수렴했고 x가 a로 갈 때 fx가 0에 수렴했어. 그렇다면 x가 a로 갈 때 gx는 0이다. 이건 아니다. g분의 f가 수렴했는데 분자가 0에 수렴했대? 분모가 0에 수렴해야 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왜? 수렴했고 수렴한 두 개를 나누어서 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는 얘가 분자에 있는 거고 얘가 분모에 들어가겠지. g분의 f, 분의 f야. 그래서 f 약분되고 g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요 녀석이 분모에 들어가야 돼. 이거로 나누면 제가 돼. 그런데 얘가 0인지 아닌지 몰라요.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나누기 하면 안 된다고. 아니면 이런 생각해도 되거든요. 원래는 책에서 설명하는 건 나누기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렴했는데 분자 혼자 0 되는 건 안 될 게 뭐야. 뭐 3분의 0도 수렴하는 건데 분자가 0이야? 0이야. 상관없어. 분모? 알게 뭐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얘가 알파에 수렴했는데 0이 아니야. 그리고 얘가 0에 수렴했어. 그렇다면 얘도 0에 수렴하는 게 참이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달리면 참이래. 뭐 분의 0인데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건 분자 0인 게 약분됐으니까 0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질에 따르자면 뭐라고? 얘로 나눌 건데 나누는 녀석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나누지. 그럼 이건 알파분의 0이라는 값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gx라는 녀석이 만들어질 건데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뭘 수렴한다고. 이게 알파고 이게 0인데 알파분의 0에 수렴해요 라고 말하기엔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안 된다고.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럼 알파분의 0에 수렴해. 즉 0에 수렴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요. 되죠? 그래서 요거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또 중요한 명제 하나는 fx와 gx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라고 하면 이런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는 알파다라고 한 것 자체가 알파와 베타 중에 당연히 베타가 더 클 건데 둘이 같을 수도 있더라. 그죠? 이게 극한의 부등식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f랑 g가 같은 값을 갖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알파랑 베타는 극한 값이잖아요. 목표하는 지점이야.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목적지의 대소가 바뀌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목적지의 값 자체가 같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등호가 있는 녀석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 등호가 없던 녀석도 등호가 생겨나더라.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걸 확장해서 나오는 게 누구였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내용의 정리는 뭐냐면 fx와 gx 사이에 hx라는 녀석이 껴있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알파랑 베타만 비교해보면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거야. 참이에요. 얘는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얘는 참이 아니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얘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참이 되는 거예요. 대소를 비교하겠다는 건 숫자여야 돼.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누구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가 참이 되려면 치사하지만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감마여야 돼. 그래야 알파와 베타 사이에 감마가 존재해. 이건 참인 거지.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얘네 둘 사이에 들어있어요 라는 소리라고요. 물론 원래 책에서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는 이거다. x가 a로 갈 때 fx도, x가 a로 갈 때 gx도 알파라면 그 사이에 껴있는 건 뭐 수렴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당연히 알파일 수밖에 없어. 그 소리인 거지. 양 옆에 있는 애가 목적지가 똑같으면 사이에 껴있는 것도 갈 수 없다고 거기밖에. 그 소리를 하는 건데 맨날 얘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고를 좀 확장해보자면 얘와 얘의 목적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위에 있는 건 베타로 가고 밑에 있는 건 알파로 가.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건 꼭 수렴해야 돼? 아니라고요. 이 안에서 막 이럴 수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렴한다면 그 극한값은 이 둘 사이에 껴 있겠지만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이런 부등호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거짓이다. 아이고. 왜냐면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레벨 2부터 레벨 1부터 레벨 1, 레벨 2, 레벨 3 문제 오늘 쪼로록 풀어보시면 되고